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만철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사 2차, 즉, 실기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일단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2차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전기기사 라이센스는 1차 시험 필답형 이미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차거든요. 2차는 뭡니까? 주관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적을 알아야만이 뭐예요? 아니, 지피지기지 않습니까? 먼저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어쨌든 일단 이제 전기기사 2차, 2회 대비 설명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작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2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관식입니다. 이 주관식은 말 그대로 1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부하는 방법이. 1차는 예를 들어서 약 아는 정도가 한 반만 알아도 1, 2, 3, 4번 중에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말이죠. 50%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 주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쓰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쓰는 시험은 100%를 안다?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0을 알아갖고도 못 쓴다. 얼마큼 알아야 되느냐? 150%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담을 좀 하는데요. 그런 차원 한 번이라도 시험 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는데, 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상 시험장 답안지에다 이렇게 쓸 때요,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딱 받으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2차 시험의 가장 큰 그런 이제 난관인데요. 어쨌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을 한번 우리가 딱 리바이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알고 나면 이제 뭐예요? 그래? 2차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목별 이제 출제 빈도 및 2021년도 3회, 1차, 2차, 3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 놈을 한번 문제를 분석해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기본서반이 있고 기본반 그리고 이제 심화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2000 이제 과목별 이제 출제 빈도를 한번 쭉 우리가 어느 정도를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전체적인 전기에 관련된 문항을 출제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답형, 굳이 나눠보면 단답형, 수변전 설비, 설계, 감리, 이제 시퀀스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사 2차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에 대한 발전에서부터 이 발전입니다. 발전에서 어디까지? 부하까지. 이렇게 이제 부하인데 이 발전에서 부하까지 수전이죠. 발전에서 수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답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1차 때 시험 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페란티 현상이 뭐냐? 야, 단락 용량을 경감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것이 이제 1차 때 1, 2, 3, 4번으로 나왔던 것을 2차 때는 쓰라는 거예요. 이 계통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여러분들 항상 기본 개념이 뭐예요? 보내는 측에서 보낼 때 받는 측이 있으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효율 좋아야 되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이 좋아야 돼. 항상 개념은 뭐예요? 전기의 품질, 또 효율, 또 이 선로에서는 뭐다?
전압강은 없으면 되거든요. 이 전선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전선의 목적은 뭐다? 발전된 에너지를 오로지 부하까지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게 전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선은 뭐 해야 돼요? 네, 전압 강화도 없는 게 좋고,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 이 말. 전압 강화도 없고 손실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단답형에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괄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가져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2차 하면 상당히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1차 시험에서 이미 반응하셨습니다. 1차 공부 때 전력공학 같은 걸 하시면서 또 회로 같은 걸 하면서 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미 반응하셨어요. 나머지만 이제 2차를 하면서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분들이 단연간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처럼 받아들여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스펀지에 먹으면 물이 손으로 짜면 나오듯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이제 게임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자 이제 단답형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수변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전력 계통에 전력을 많이 보내고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건 다 뭐하고 관계됩니까? 역률이라든가 천압하고 관계되죠. 우리나라 승합합니다. 승합에서 지금 전기를 보냄으로써 뭐예요? 손실이 줄고 전력 손실 또 여러 가지 전압 강화 이게 다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는 뭐예요? 초초압으로 보냅니다. 그 보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변압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계통을 유지해야 되고 또 계통에서는 뭐가 있다? 항상 개념이 뭐예요? 품질 관리입니다. 전력은 품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이제 수전 설비를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설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명 부분 같은 것은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1차 때 안 했던 이런 조명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테이블을 보면서 표를 보면서 찾는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상 우리 학원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해보시면 저거 할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조명 부분이라든가 테이블 표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감리 보시죠. 감리 한 5%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무시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감리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꽤 어려워십니다.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감리? 그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감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관련된 항목을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쓰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시퀀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퀀스 부분은 제어의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사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어를 조금 하셨거든요. 전기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산업 기사를 하신 분들이 엔드 회로, 오화 회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무접점 회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만 준비하시면 이것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 살펴보시고 자 작년에 이제 됐던 것들 한번 쭉 훑어보고 1회차, 2회차, 3회차, 3회 이제 실시가 됐는데 3회는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바로 전시험이니까 그 전에 나온 유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용어 때문에 어렵죠. 그 의미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작년에 1회 때 실시했던 실기 문제를 보면 1차 때는 17문항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우리 실기 문제는 17문제에서 18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문제마다 이제 배점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면 단답 유형으로 나온 게 1차 때 접지장을 결정하는 요소, 대지장이죠. 땅에 대지의 저항, 여러분들 이제 그 밀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암기하면 될 것이고요. Y결선시 3고주파 전압 외형률.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파형이 왜곡된 정도, 또 여러분들이 외형률, 또 삼고조파 전압, 이미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한번 보셨던 것들을 계산한 것입니다. 외형률 뭐예요?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력값에서 여러분들 1차 때 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놈을 주관식으로 1차 때는 찍었던 거고 2차 때는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세 번째 문항으로 삼상산성식 배전선료에서 부하증가식 콘덴서 용량. 여러분들 콘덴서 용량식 우리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QC는 P, 가로 열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긴 할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식이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KVA 이런 것들 여러분 이미 보셨던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조명 용어의 용어 중에 연색성, 색온도 이런 게 있거든요. 아주 한량합니다. 같이 용어 정의 하시면 뭐 색온도 어떤 광원의 색 온도를 우리가 뭘 가지고 비교하느냐, 또 연색성은 또 뭐냐? 연색성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기가 색깔이 프리딩딩하면 먹겠습니까? 아, 못 먹죠. 고기 색깔이 빨가족족, 예쁘게, 신선하게 보여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광원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등.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서 정의를 해보는 거다. 이런 정도만 우선,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답형 유형을 1회차를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참값입니다. 참값과 측정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쁜식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루프식 배전 방식. 여러분, 이제 배전 방식에 수지식, 루프식, 뭐 네트워크식 있지 않습니까? 이 루프식 배전 방식의 뭐 장단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KC, 우리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전압강화입니다. 전압강화, 거기 이제 표를 넣는 건데, 뭐, 3%다, 5%다, 6%다, 8%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여러분들 우리 그 특성 임피던스는 뭐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하시면 뭐 했어요? 네.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면서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측렬 임피던스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1차 공부하면서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 선로는 무손실 또는 무외로 하면 너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C분의 L 이런 거 이렇게 표현했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푸는 거고 파장이 뭐예요? 하면 파장은 위상이 2파이 되는 거 돼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했죠. 속도는 뭐예요? 람다 F 이런 것들을 1차에서 공부했던 걸 조합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의를 조금만 한 발자국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좋겠다. 자, 이제 단답형에서 또 보면 9번째 문제로 V결선. 여러분들 V결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가 나오는 V결선의 효율입니다. 전부와 효율. 그래서 효율은 뭐 입력분의 출력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것들. 또 10번째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계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와 같이 있을 때 우리 이 중성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상, B상, C상에서 A상 전류가 흐르고 B상 전류가 흐르고 C상 전류가 흐른다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한번 계산해 본다는 것이 실전적으로 11번째 지중전선로의 사고점 측정법. 여러분들 땅속에 우리 가공선로와 지중선로가 있는데 지중선로는 뭐 여러 가지로 환경적이라든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에 뭐예요?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좋은 반면에 고장점 찾는 게 문제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어디 났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파서
거기서 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찾는 방법에 뭐가 있다? 휘스톤 브리지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머레이 루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한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1차 때 했던 그런 내용으로 아주 쉽게 휘스톤 브리지 평형 조건 뭡니까? 와 같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보셨죠? 뭐 1차 공부에서 주구장창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검유계가 있다. 이 검유계의 전류가 내려오는 전류, 올라가는 전류가 같으면 이 검유계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평형 조건 뭐예요? 대각선으로 곱보면 같은 것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광도 계산, 이것은 조명 문제입니다. 조명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전기 기사 하시는 분들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근데 2차를 준비하시면서 한 20, 30분만 들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도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절연장 측정을 하거든요. 절연장.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바뀐 그 KC 규정에 의해서 SELV라든가 PLV, 0.5메가라든가 이상이면 되고, 500V 이하이거나 FELV, 기능성 ELV죠. 엑스트라 라우 볼테이지인 경우는 1메가옴 이상. 물론, 그때 이제 메가가 500V용이냐, 1000V용이냐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 넘는 거, 500V를 초과하는 것에서는 1메가옴.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설비하면서 들었던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비하시면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는 차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단답형을 마무리하고, 이제 설계 부분이 나왔거든요. 설계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등급별 추정 용량은 이제 11점이 나왔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아주 쉬워. 그냥 면적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항목별로 전동기다, 무슨 딱 주면,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 이렇게 딱 주지 않습니까? 면적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량을 220V/제곱미터당 얘를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곱해주면 뭐예요? 단위만 보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하 용량 계산하는 거예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점, 그냥 이런 11점은 그냥 줍는 문제다. 다음에 시퀀스, AND와 게이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그 논리 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AND 회로와 이러한 OR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작성한 거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기사하신 분들은 이미 제어해서 하셨겠습니다만은, 산업기사를 준비하신 분도 충분히 조금만 들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AND와 게이트나 Y 델타 결선식, 이제 모서 결선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퀀스에서 두어 번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정도로 좀 보시겠습니다. 2회차 보시죠, 2회차는 쭉 설명만 드리고, 이제 3회차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2회차는 1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고조파 전류의 시력각 계산. 여러분들 얼마나 한량합니까? 고조파 어떻게 했어요? 시력값 어떻게 했어요?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외형파, 고조파의 시력값, 각 파, 기본파면 기본파, 3고조파면 3고조파, 이러한 것들의 뭐다? 시력값을 뭐해요? 제곱하지 않습니까? 제곱한 다음에 이놈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마지막에 루트를 씌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 달달달 암기했죠?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에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4점으로 출제됐어요. 다음에 단상전력계의 계기정수를 이용한 부하전력 계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떠한 계기정수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기를 이용해서 식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식은 좀 보시면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3번 철탑의 등가 성강거리.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등가 성강거리 선이 3개가 있으면 이 선이 3개가 있어요. 이 성간 간격이 D1, D2, D3면 얼마나 쉽습니까? 네.
다 곱하지 않습니까?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개 곱했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루트에서 이렇게 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아, 이런 거 해보라는 거. 5점 줬어요.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전압강화식을 이용한 전력 계산. 여러분들 전압강화는 어떻게 했어요? 전압강화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지 않습니까? 전압강화를 알면 또 전압을 알고 얘네들 알면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압강화 약산식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은 보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V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거 다 어느 정도 들어본 것들인데 조명 같은 것은 내가 안 들어봤지만 저것도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또 단답형 2회차를 보면 병렬회로에서 분류전류 계산 얼마나 하려합니까? 여러분 이제 회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분류전류 얼마나 쉬워요? 두 놈 합해서 상대방 채우지 않습니까? 분자는. 그런 것들. 6번째, 절연내력 시험. 여러분들 절연내력 시험 달달달 암기했던 거 생각납니까? 7kV 이하 1.5배, 또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0.92배, 60kV 이하 1.25배, 60을 넘고 170까지는 접지, 비접지, 접지, 직접 접지도 나눠서 접지는 1.1배, 1.25, 비접지는 1.25배, 접지는 1.1배, 직접 접지는 0.72배, 170을 초과한 것은 0.64배, 그러면서 이제 최저 전압들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연내력 시험은 저런 걸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10분간 가해서 우리가 견디는지를 보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류 리액터에 의한 단락 용량 대책. 여러분들 한류라는 말을 들어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떠한 절준지는 모르는데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1차 때 공부했던 거 뭐였어요? 단락전류 또는 단락 용량 경감 대책 딱 하면서 뭐 했어요? 한류 리액터를 쓴다. 생각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분기로서 계산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방을 봐도 콘센트 회로가 따로 있고 전등 회로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기회로서 계산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부하 용량을 구해서 상정 부하를 계산합니다. 볼트 암페어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볼트를 쓰고 있으면 이놈의 회로당 16암페어에 해서 제가 이제 2차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 전기에서 생명이 뭐다? 단위다, 단위. 단위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단위만 보면 볼트 암페어에서 이게 회로수만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기 2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단위를 잘 봐라. 우리 전기를 잘하는 방법은 단위를 보고 있으면 그 답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로수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저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한 10분만 들으면 저것의 목적은 저런 거구나. 이게 목적을 알면 우리가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2회차 때. 또 보시죠. 작년에 보시죠. 단답형에 여러분들 코로나 인계전압 피크. 여러분들 아마 그 코로나 인계전압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뭐예요? 전선로에서 전기가 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전선에서는 전기가 새면 안 되는데 전기가 새요. 질질질. 그거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인계전압을 또 피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24.3, M0, M1, 델타 D, 로그 10, R분의 D. 이런 것들을 암기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피크식, PD,
전력 손실은 델타분의 241 가로 열고 F 플러스 25 가로 닫고 누뚜 D분의 반경 R 가로 열고 E-E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 킬로미터 9이라는 이 식은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이에요. 1차 때 했던 뭐다? 전력공학 문제가 뭘로 출제됐을 뿐이다? 주관식으로 출제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10번째로 무브와 충전 용량. 여러분, 무브와 충전 용량 뭡니까? 무브와 충전 전류에다가 충전 전류 C에 의한 전류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전압을 곱하면 뭐예요? 용량이 되죠. 이런 것들. 충전 전류 여러분 암기하고 있겠습니까? 오메가 CE, 오메가 CE. 여러분들 전류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요? XC분의 전압. XC는 C만 있으면 오메가 C분의 1이죠? 번분수니까 오메가 C다, 오메가 C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양수 펌프 용량 및 Vgas. 여러분들, 우리 1차 때 발전기 출력 공부했죠? 출력은 뭐예요? 9.8 QH 에타 킬로와트.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력 발전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는 뭐예요? 물이 내려오는 수력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퍼 올리면 요 에타만, 요 효율 에타만 분모로 내려와 버리면 이게 펌프가 돼 버리거든요. 에타분의 9.8 QH. 단위는 똑같습니다. 한량합니다. 여러분들 의미만 알면 얼마나 한량합니까? 대입 보시는 건데요. 그 V결선은요, 요 용량을 V결선을 어떻게 해요? 한 대의 용량이 누트 3배 출적이 되는 건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V결선은 뭐예요? 한 대 용량의 누트 3배. 이렇게 해서 요 한 대 용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다음에 등전이 본딩 도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는 뭐 해야 돼요? 접지. 요 접지 단자에 접지를 한 본딩 도체지 않습니까? 이러한 등전이 본딩 도체 또는 기기가 있으면 기기에 연결하는 이런 선들을 우리는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ALTS, 오토매틱 로드 탭 트랜스퍼 스위치. 오토매틱 로드, 자동 절한 스위치인데 뭐다? 로드 탭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한전에서 전기를 받고 있는데 그 선로가 정전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는 뭐예요? 정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오는 요 선이 지금 현재 여기서 받고 있다고 가정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다른 선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다고 가정하죠, 뭐. 1번 선로와 2번 선로가 있는데 1번 선로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우리 집 정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있는 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공급하면 정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절한 스위치다. 그런 얘기죠. 부하가 있을 때도 절한하는 이런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내용을,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이제 우리 2차 때 어려웠던 게 이제 태양전지 최대 출력입니다. 얘는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이런 게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 피레 시스템, 우리 이번에 K시 규정에서 뭐 했어요? 수레부, 그죠? 건물 위에 수레, 뇌를 받는 거? 뇌를 받았으면 뇌 받는 건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땅으로 보내야죠.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야 되죠. 인하도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대지로 방전해야죠. 접지극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다음에 수변전 설비와 설계가 이제 짬뽕을 합쳐져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게 있거든요. 3상4선식 수전 설비에다가 부하까지 계산하는 걸 해서 12점 이게 출제된 게 있고, 이것은 이제 저랑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V결선 및 승합된 전압, 여러분들 승합기입니다. 승합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퀀서 문제로 이제 타임 차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좀 더 2차 때 한 50% 이미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차 때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2회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고 3회차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작년에 나왔던 걸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네. 아, 작년에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됐구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회차를 좀 더 좀 보죠, 뭐. 자, 이제 이게 우리 바로 전 시험이거든요. 자, 3회를 보면 17문항이 나왔는데, 1번을 보면, 자, 이제 단답형을 보면, 기본파 전류 및 고조파 저강계수를 이용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본파 전류에 대한, 오고조파면 오고조파의 내용이 뭐죠? 이러한 기본파가 있으면, 오고조파는 이 기본파 안에 파형이 몇 개 들어갑니까? 5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는 게 오고조파거든요. 그래서 기본파를 5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무슨 저감 계수를 주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전기에서는 말이죠. 무슨 계수, 무슨 여유율, 안전율, 이런 어떠한 계수를 주면 이 계수는 나눠주겠습니까? 곱해주겠습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모든 K값, 계수는 뭐 하는 거다? 곱해주는 계수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K분의 루트 I 잣은 T 할 때 이제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이 K는 면적 구할 때 나누는데 얘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예요? 또 이 면적에다 곱해주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단면적에 곱해주는 거. 그래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구할 때 이런 K로 나누는 형태 때문에 이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단면적에 곱해주면 고장전류죠? 고장전류 T, 고장시간 해서 이런 보호도체 또는 접지도체의 면적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다? 실질적으로는 곱해주는 모양이거든요. 어쨌든 모든 계수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계수는 곱해준다. 여러분들 뭐 능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수가 있는데 그걸 곱해서 안전율을 주어지면 안전율은 곱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딥 같은 경우도 8T분의 WS제곱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수평 장력은 뭐예요? 인장하중을 세이프티 팩터를 안전율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보세요. 분모에 이게 법문수에서 가면 뭐가 돼요? 세이프티 팩터. 곱해주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곱해주는 모양이거든요. 다음에 절연내력 시험. 여러분들 앞에서 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1차 때 암기했던 거 지금 안 버렸어야 돼. 그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 7kV 이하 1.5배 하면서 최저 전압 500V, 시험 전압이 500V. 기억나십니까? 10분간 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려합니까? 그 표에 의해서 22,900 중성점 다 중접시다. 그러면 22,900 곱하기 0.92배 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전선의 굵기 선정. 여러분들 우리 1차 때 뭐 했어요? 굵기를 선정할 때 뭐 했습니까?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코로나, 그 다음에 켈빈의 경제적인 전류 밀도, 또 하나 더 쓰자면 전력 손실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여러분들 굵기 선정하는 거 얼마나 하실 수 있죠? 항상 뭐 한다?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머릿속에 딱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하려면 뭐예요? 전선, 굵은 전선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켈빈의 뭐예요? 경제적인 전류 밀도 기억나십니까? 경제적인 전류 밀도 켈빈. 아울러서 스틸식은 경제적인 전압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에 과전류 강도. 여러분들 이제 열적 과전류 강도. CT에서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류에 견디느냐. 그런 걸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2차 때 용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듣고 거기에 내용을 조금만 파가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작년도 2021년도치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장 얼마 전에 시험을 가장 전이죠, 우리 지금 전에 했던 3회치를 한번 분석을 중이니까 보십시오. 자, 이제 보호도체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보호도체 금방 말씀드렸죠. 보호도체는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동기 모터가 있다. 모터는 접지단자에 얘를 뭐라고 한다? 접지단자. 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접지극이 있겠죠. 땅속에 접지극. 그렇지 않습니까? 요 전동기 외하면 접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보호도체죠. 이 보호도체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요 상도체입니다. 여기에 전원이 오겠죠? 이 전동기에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죠. 이 전원의 요 전원의 선이 예를 들어서 얘가 16스퀘어 이하이면 이 S로라는 거지. 상도체 선으로라는 것이죠. 또 이 선이 예를 들어서 16을 넘어서 35스퀘어 이하이면 그냥 요 도체, 요 선으로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16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놈 선으로 하라. 그럼 35를 넘는 게 있겠죠. 얘가 35를 넘었으면 요 S에 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두는 것입니다. 요것에 의해서 하거나 금방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S는 이 K값은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동이다 하면 143이라든가 또 159라든가 이것은 시험에서 주는 게 수니까 차체도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돼. I-T입니다. 물론 요 식에서 요 I는 고장전류예요. 고장전류. 단락전류는 예를 들어서 전격전류 20배다 하면 20배를 곱해서 그냥 고장전류. T는요, 고장시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요거 이제 우리 소위 옛날에 말하는 이제 접지선인데 지금은 용어를 얘는 보호도체라고 표현하고 요 접지단자에서 그까지 가는 것을 접지도체라고 이제 조금 용어를 달리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전동기에서 절연 파괴가 돼서 누설된 놈은 다 땅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절연 파괴에 의한 누설 전류를 땅으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도선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콘덴서 용량 계산 이미 앞에서 보시다시피 뭐예요? QC는 P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류를 계산함으로써 전압 강화라든가 전력 손실을 저감하고 변압기 여유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뭐까지 전력 요금까지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계측장치 교환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기사로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뭘 씁니까? 전압계기도 쓰고 메가 절연량 측정기도 쓰고 여러 가지 계측기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기입니다. 교환주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우리 전기를 점검하시는 분들의 이제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안전 직무 규정에 보면 1년마다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것은 우리가 따로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8번에 지중선 고장점 탐사.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땅 속에서 고장났답니다. 그럼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난 부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거기를 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2km 되는 그런 지중선이 있는데 사고 난 점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파버립니까? 다 파가지고 찾습니까? 큰 낭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점을 찾아서 여기 빨리 파서 파내고 빨리 수리한 다음에 빨리 와. 이런 것을 머레이루법에 의해서 한다. 그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고장점을 찾는 방법은 펄스 레이더법, 정전용량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머레이 루프법, 휴스턴 브리지를 이용한 평형 조건을 이용한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같이 이제 연습하시죠, 뭐. 다음에 수평면 조도. 여러분들 이제 이 조도는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갔을 때 어두우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는 왜 조도가 낮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밝은 데는 이게 조도가 높은데 좋은데 그런 조명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명 용어는 같이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시설 공사 시 가능 여부. 여러분들 이제 얘는 표를 주고 동그라미 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점검할 수 있는 지역이냐, 점검할 수 없는 지역이냐, 그리고 이게 노출된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지역이냐, 뭐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그라미 치는 문제인데 이게 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동그라미 치는 문제입니다. 케이블은 어디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제 시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문제더라.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설계 문제로서 조명 설계 문제가 나오는데 15점짜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이 조명 설계가 나오면 이것은 점수를 취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속된 말로 뭐예요? 이게 죽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제 조명 문제가 나왔다. 합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발전기 용량 설계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식이 있습니다. 기본식, 이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들, 이것을 몇 가지를 2개 정도만 우선 기억해 두거든요. 부하가 있으면 비상부하입니다. 비상부하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항상 뭐예요? 수용률을 곱해서 최대 수유 전력을 효율로 나눠주고, 만약에 킬로와트를 kV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역률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어야 이게 단위가 kVA가 됐다. 이런 식 하나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전압강화를 이용한 전압강화입니다. 이게 델타V는 전압강화라고 그래요. 전압강화물의 1 곱하기 XD, 과도 리액턴스의 시동 용량을 곱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식 정도를, 우리 전기는 뭡니까? 기본식이거든요. 기본식은 같이 알아두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더라. 설계 부분에서 또 표를 이용한 고장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조명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표를 뭐라고 그래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스펙이라고 이제 우리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보면 테이블 스펙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표를 이용해서 찾는 것입니다. 너무 찾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게 뭐든지 뭐예요? 찾는 방법만 알면 쉬운데 찾는 방법을 모르면 또 최고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기사 2차에서는 뭐다? 우리 이제 전기 기술자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뭐합니까? 수첩이 있거든요. 기술자 수첩에 이 표만 있는 수첩이 있어요. 뭐 찾을 줄 알아야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다. 다음에 시퀀스 부분에서 PLC 부분에 4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뭐 처음이니까 조금 내용을 알으셔야 되겠죠. 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다음에 미완성 제어회로 구성인데 5점짜리인데 이것 역시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조금 기초적인 상식을 조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어회로 구성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 부분이 이제 5점이 나왔는데요. 이 감리 부분은 우리 이제 이전에 우리 수강생분하고 이 얘기하면 감리를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리를 왜 포기하느냐. 감리 용어를 좀 알아두고 감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쓰시면 답이다. 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어쨌든 같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변전 설비, 델타 Y의 비율 차동 계정기, 회로도 작성인데 여러분들, 비율 차동 계정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변압기 보호하기 위해서 변압기 보호는 뭘로 하는 게 가장 좋냐?
물론 과전류 계정기라든가 비율 차동 계정기라든가 충격 압력 계정기라든가 무울지 계정기, 이러한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얘네들을 고장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저는 비율 차동 계정기거든요. 1차와 2차의 전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이런 비율 차동 계정기 회로도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리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 자, 이제 이런 정도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저거 말이야. 내가 들어봤던 것들이고, 저런 정도면 내가 한 반 이상은 내가 지금이라도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학원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채워 넣으면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도 능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 내용을 듣고 앞날의 건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정도로 소개 말씀 마치기로 하고, 우리 학원에 우리 본부장 되시는 분이 나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